살다 보면 어떤 일이든 후회가 남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후회를 덜 남길 수 있었을까요? 인생의 후반기를 보내고 있는 60대들은 그들이 지금껏 살아온 발자취 곳곳에서 후회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보다 조금 앞서 이 길을 지나가신 60대, 70대 인생 선배들의 99%가 후회한다고 하는 1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더 많이 저축하라. 지금의 60대는 6.25 전쟁 끝나고 조금 나라가 안정될 때 태어난 세대당.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쟁은 치열해지고 평등의식이 생겨나고 민주화운동으로 어수선했던 시절을 온몸으로 살아왔다. 대부분은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가난하고 많은 형제들과 어렵게 살았다. 그리고 자식들 공부시키는 것이 지상의 목표였고 자신이 다 하지 못했던 것들을 자식들에게는 해주고 싶었다. 가난이 싫어서 더 많이 저축하고 싶었다. 그리고 나름 열심히 살았다. 그러나 능력은 미치지 못했고 부모 부양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알면서도 더 많이 저축을 못했을 뿐이다. 가난한 부모를 만나고 형제 많은 장남으로 태어났으면 의무감으로 더더욱 힘들었었다. 지금은 더더욱 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때는 저축할 여유가 없었을 뿐이다. 두 번째, 배우자의 소중함을 느껴라. 60대 되어서 배우자가 옆에 있다면 그야말로 그것 자체가 천복이다. 하지만 모두가 배우자와 더불어 늙어가는 게 아니다. 소중함을 느끼고 싶어도 이미 배우자 먼저 하늘나라로 갔거나 백년해로 하고자 서약했지만 살다 보니 서로의 인연이 어긋나서 이혼을 한 경우도 있다. 그나마 돈이라도 있으면 재혼은 쉽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아무도 거들 떠보지 않는다. 특히 지금의 대한민국은 모든 가치 기준이 돈뿐이라는 의식이 가득하니까. 돈만 있으면 없던 사랑도 생긴다고 하는데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한가? 이론과 실제의 가장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게 바로 나이 들어서 하는 남녀의 사랑에 대한 개념일 것이다. 어떤 여인이 말했다. 돈 있으면 혼자 살지 뭐하려 재혼합니까?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그냥 웃고 말지요. 세 번째, 노년을 함께 할 친구를 만나라. 60대가 되면 친구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구축되어 있을 것이다. 대부분 직장에서 퇴직하고 쉬고 있거나 다른 일들을 하지만 적극적으로 친구를 사귀는 나이는 아니다. 지난 삶에서 인연된 친구들이 몇이나 되던 그 친구들과 허심탄회하게 살아감은 위의 두 가지를 충족 못하더라도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친구란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래 알았다고 모두 친구도 아니다. 오래 알았다고 친구라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동창이 전부 친구겠지만 알다시피 모두가 자신과 교감하고 공감하면서 어울리는 사이는 아니질 않는가. 이것을 구분해서 단 한 명이라 해도 제대로 된 친구를 말하는 것이다. 관포지교, 백아절연, 금석지교, 문경지교 등 수많은 우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다. 그들처럼 대단한 인물은 서로가 아니더라도 나이 들어가며 소박한 삶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 말이다. 네 번째, 자식과 많은 대화를 나눠라. 60대는 대부분 자식이 둘 정도다. 아들과 딸 둘이 이상적인 자식 농사의 모델이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가르치고 공부시켜놨더니 아들은 외국으로 가서 살고 딸은 멀리 시집 보내고 나니 이제 더 대화를 하고 싶어도 더 친해보고 싶어도 대상이 없다. 배우자가 있는 분들이야 그래도 좀 낫지만 안 그러면 하루에도 말 몇 마디 못하고 혹시나 하고 휴대폰 울릴 때마다 카톡 소리 날 때마다 가슴 설레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 자식들은 또 자기들 삶에 바빠 부모 헤아리기 어려우니 어찌하리. 다섯 번째, 건강을 관리하라. 60대에 접어들어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젊은 날 열심히 살다 보니 그 후유증으로 아픈 데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체질적으로 가족력 때문에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다. 생로병사가 어찌 인간의 마음대로 되겠는가? 또 한편으로 무작정 치매처럼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말들이 있는 걸 보면 치매라도 피해가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 필자도 건강관리라는 말 자체에 얽매이는지 걷기라도 일시간 하고 나면 안도하는 느낌이 든다. 이런 게 혼자만의 느낌은 아닐 듯 싶다. 6번째, 배움을 멈추지 말라. 60대에 공부하는 것은 지난 삶이 바빠서 하지 못한 공부를 하거나 여생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한가로운 독서도 있다. 하지 못했던 배움을 갖는다는 것은 아주 소중한 시간이다. 필자도 지금 그런 즐거움을 느끼고 있으니까 말이다. 7번째, 평생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라. 등산과 가벼운 산책, 독서, 음악 감상 등과 같이 큰 돈이 필요하지 않는 것들도 많다. 하지만 경제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취미들도 있고 이미 취미를 갖기에 기력이 딸릴 수도 있다. 나이와 건강에 맞는 취미를 개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노후의 요건임에는 틀림없다. 8번째, 일기를 쓰고 기록을 남겨라. 필자의 경우는 해가 바뀔 때쯤에 엑셀로 내년의 1년 달력을 늘 만들어 왔다. 그리고 초등학생처럼 일기를 쓰진 않았지만 하루의 중요한 일들을 메모해 온 지 20년 정도 되었다. 20년 전 오늘을 볼 수 있다. 어떤 것은 세월이 빠르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어떤 것은 얼마 되지 않는 일처럼 느껴지는 것들도 있다. 나이 들어가면 깜빡거려서 기록이 중요하다는 것은 새삼 느낀다. 글을 쓰기 싫으면 스마트폰은 늘 들고 다니니까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좋을 듯하다. 필자도 예전에 사진 찍히는 게 쑥스러워서 사진 찍기를 피했는데 그래서 젊을 때 모습이 그다지 많지 않다. 궁금하기는 하지만 그저 회사 신분증 명함 사진 정도 남았다. 그래서 요즘은 사진도 찍어서 모아둔다. 글 대신하는 사진도 기록이니까. 9번째, 연금과 보험을 들어라. 이것도 여유가 있을 때 이야기다. 지금 60대가 직장 생활을 했다면 연금과 보험을 몰라서 많이 가입 안 했겠는가.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알면서 충분히 대부분은 못했을 것이다. 다만 한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했다면 이 문제는 다소 해소되는 부분이 있다. 10번째, 좀 더 도전하고 여행하라. 60대에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하다면 도전하고 여행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또한 희망사항일 뿐이다. 요즘 젊은이들이 욜로족이라 해서 지금을 즐기자는 문화가 있는데 부럽기 그지없다. 그래도 되는 세대에 살기 때문이다. 그 부모들이 그럴 수 있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먹고 사는 게 힘들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니까. 그런 여건을 만들어준 부모들은 이제 힘이 빠지고 그때를 아쉬워할 뿐이다. 그래도 오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 바로 여기서 시도해야 한다. 자신에게 전속된 고유한 삶을 자신답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떤 것도 각자의 삶에 관여할 권리는 없다. 특정한 형태를 가진 삶도 없다. 그동안 수고한 60대의 모든 삶을 응원합니다.